네,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장면,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자진 사퇴한 지 11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. 경남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발견됐는데 이 거제도의 펜션도 이제 오 전 시장의 지인이 소유한 펜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니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. 이런 잠적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바람직하지 않죠. 그리고 뭐 사람 잘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미안하고 사죄하고 또 그래야죠.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자꾸 숨어 다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물론 뭐 언론에 자꾸 본인이 나오는 것을 본인이 좋아하지 않겠죠. 그렇다더라도 언론이 어쨌든 포착해서 또 보도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당당하다는 표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 앞에 또 사죄해야 돼요. 미안하고 죄송하다고.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잘못 봤다 사람 이렇게 도망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 문제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 시인하고 인정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몇 번이고 또 사과하고 사죄해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게 아니라 정말 뭐 만약에 법적 처벌을 받을 부분에서 그것도 처벌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뭐 노력한다는 표현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또는 부산 시민에게도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? 저렇게 자꾸 피해 다니는 것은 부산 시민들 볼 때 얼마나 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? 그런 부분을 좀 오거돈 전 시장이 좀 잘 파악하셔서 사과는 계속하고 또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변호사님, 한 시민단체가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이 펜션을 제공한 지인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이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? 예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오거돈 전 시장을 뭐 자문을 하든 형사 변호를 하든 이제 뭐 변호사가 있겠죠. 일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. 이제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그 여성분께서 고소장을 제출을 안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수사 절차라는 게 제일 먼저 피해자 조사부터 하거든요. 근데 피해자 조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피의자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과연 범인 높이냐?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신병 확보가 안 되게 어디 도망을 다니거나 아니면 수사에 지장이 있거나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냐?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언론을 피해 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피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위도피로 이제 범위도피 방조나 이런 걸로 처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도피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은 구속 안 시키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자백을 해버려요. 자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신병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. 어차피 그래서 수사 절차 진행에 다 협조를 하겠다. 그리고 다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제 범위도피 혐의 이런 게 이제 적용되기가 힘들겠죠. 그렇군요. 이렇게 오거돈 전 시장 사실 이 거제도 펜션을 떠난 뒤로는 또 어디로 갔는지 지금 행적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오 전 시장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죠.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정까지 했기 때문에 공정 서류를 압수하고 또 본인 스스로 성폭력 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범죄 혐의자가 언제까지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까? 이 부분도 뭐 물론 지금 변호사님께서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뭐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해서 이 고발인 조사는 이미 이루어졌더라고요. 그러면 좀 이 순서가 먼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증거라는 것이 이제 직접 증거,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그 행위가 완전히 이제 찍혀버리는 경우.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피해자의 진술이거든요.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만졌고 그 기간,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됐고, 그다음에 그 부위가 어디였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각종 진술이 피해자에 의해서 나와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수사 절차라는 게 이제 속도를 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그 친고죄가 폐지돼서 없이도 수사는 가능한데, 그러니까
고소요. 근데 예. 피해자가 지금 고소를 안 했잖아요. 예, 그럼 그렇죠. 고소인 조사를 못한 상태라서 네. 피해자 진술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증거 확보가 만약에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. 지금 관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예. 따라서 이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께서 이제 고소를 계속 안 할 경우에 이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이미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. 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. 그건 왜냐하면 아니에요? 예. 일단 이제 범죄 이제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 예. 자백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간접 증거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그리고 그때 상태에 이제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. 참고인 예.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서 몇 가지 증거가 나온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한테 강제로 와서 강제로 진술하니까 강제로 진술을 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, 예. 지금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인 거죠. 네, 교수님 보니까 사실 피해자 측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잖아요. 당연히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 노출될 위험성이 있잖아요. 네.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지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가 언론계나 이런 데 퍼졌었어요. 네. 네. 그렇게 하면 특정이 되잖아요. 누군지가. 네, 그렇게 네.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. 예. 가장 중요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분이 또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경찰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. 예. 변호사님 말씀처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뭐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처벌의 강도 자체는 이제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고소를 안 하거나 진술을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증명해낼 거냐 하는 부분. 또 그렇게 되면 오거돈 전 시장이 본인의 주장은 또 하지 않겠어요? 네. 지금은 이렇게 국민 앞에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또 법정에 가서 조사받을 땐 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. 저는 예, 그렇게 예. 봐요. 예.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게 범죄의 혐의를 어느 정도 좀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.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오거돈 전 시장을 처벌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피해자한테 직접 나와야 된다는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2차 피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소 왜 안 하냐고 압박을 하는 경우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. 예, 예. 그건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렇게 잠적 중이던 오전 시장이 거제도에서 목격된 게 그제인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제부터 성희롱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또 오거돈 전 시장의 고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예. 성폭력, 성희롱,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설치해서 예. 이거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응책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전담기구. 네. 그런데 안 한 거 아니에요. 그동안 그리고- 안 해왔죠. 그리고 또 예.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. 예. 그런 이건 비판받아 마땅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부산시든 이 오거돈 전 시장이든 이런 행동을 하고 본인이 내세운 공약도 지키지 않는 태도,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이제야 이제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부산시의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빨리 이런 부분 만들어서 부산시가 이런 오명을 썼잖아요. 일단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. 그렇다고 네. 하면 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전향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네, 잠적 11일 만에 포착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